안녕하십니까. 범어동 황금동 만촌 1동의 강민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액 관리제의 불합리한 택시기사 처우, 플랫폼 택시의 시장 독점 문제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액 관리제는 올해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어 택시기사가 택시 운행 종료 때 이특위에 표시된 금액 전체를 택시 업체에 납입하고 노사 합의에 따라 택시기사는 일정 금액을 급여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택시기사들은 작년에 비해 수입이 감소하여 보안 입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 피해는 법인 택시를 운행하는 법인 택시기사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으로 택시 이용 승객의 급감으로 인해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법인 택시 운전기사를 위한 지원 대책도 미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인한 택시기사의 불합리한 처우 문제와 플랫폼 택시의 시장 독점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합니다. 먼저 택시 전액관리제의 낮은 임금 체계와 장시간 근로 문제입니다. 2019년 산학금제와 2020년 전액관리제의 월급을 비교해 보면 영업일수 25일 일일 때 기준금액이 각각 347만원과 400만원, 일일 기준금액이 각각 13만 9천원과 16만원이고 택시기사의 기본급, 즉 월급은 127만원과 161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 표에서 좌우 화면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법인 택시 기본급은 33만원이 올랐다고 하지만 25일 기준으로 상승한 입금액도 5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택시기사는 매월 19만원을 더 많이 입금하여 몸이 아프거나 쉬면 실제로 받는 기본급이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산학금의 경우에는 초과금을 100% 기사 수입으로 하였으나 전액관리제 이후에는 초과금의 70%만 기사의 수입으로 인정되어 실질적으로 기사의 수입은 더욱 감소하였습니다. 택시 운전기사들은 산학금 외에 현금으로 받는 돈으로 식사나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모든 금액을 입금해야 하는 정책으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또 택시기사에게 입금액 400만원에서 실질급여 160만원을 공제하면 240만원이 택시업체의 수입입니다. 업체 비용을 보면 가스 비용, 차량 감가상각비, 차량 정비 및 소모품비, 차량 보험료 등의 업체 수입인 240만원에 대한 정확한 원가 계산 자료들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액관리제 실시로 산학금 제도 때보다도 낮은 실질 임금과 장시간 근로로 인해 보상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아 생존에도 위협을 느낍니다. 특히 코로나19의 발생으로 개인 택시와는 달리 법인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최저임금과 소정 근로시간 문제입니다. 택시 운송 사업자들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 근로시간을 줄이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임금 지급을 위해 노사 간에 합의한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은 채 소정 근로시간만 단축하면 임금을 올리지 않고도 법적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시간을 일했는데
소정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결정하면 6시간 일을 한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택시 운송 사업자들이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을 사용해 임금을 적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 7월에 최저임금법 개정을 생산고 생산량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 범위에서 제외되자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를 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5시간 40분 수준의 임금만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택시기사들이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택시인 카카오 택시 시장 독점 문제입니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11월 대구시로부터 여객 자동차 운송 가맹사 면허를 받은 DGT 모빌리티는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티 블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DGT 모빌리티는 국외 법인 택시 회사와 한계 협동조합 택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가맹사업주의 수수료 수익을 보면 택시 한 대당 1인 평균 매출인 15만 원의 3.3%에 해당되는 수수료, 즉 4,950원 곱하기 영업일수 25일을 하면 12만 3천 원입니다. 여기에 DGT 모빌리티에 가입한 택시 대수 3,600대를 곱하면 4억 4천만 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수익은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택시 운송 가맹 사업주의 배만 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플랫폼 택시의 경우 카카오 택시가 홀을 독점하고 있어 카카오 택시의 수익은 가맹점이 가져가고 택시 기사에게는 이익은커녕 수수료만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들은 홀을 잡기 위한 경쟁도 심해져 시장 자체의 불균형도 심각합니다. 또 수수료 수익 추정치 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의 경우 홀비를 납부하는 가맹 택시와 미가맹 택시 간에도 불균형이 심해져 택시 운수 종사자들은 택시 이용 승객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수입 감소로 이어져 악순환이 반복되어 택시 기사들은 더욱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택시 기사의 처우에 대해 유연한 임금 체계 도입과 근로시간 산정 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전액 관리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코로나19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법인 택시 운전기사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택시 완전 월급제 시행 전 첫 단추가 되는 전액 관리제에 대해 제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